안녕하세요. 세법 담당하는 정우승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소개할 때 제가 나왔었고요. 앞에서도 잠깐 뭐 휘발성 있다 이런 얘기 했었고, 우리 홍상현 선생님께서, 그 다음에 지금 이승훈 선생님께서 세법 들어가면 뭐 정신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아마 주변에서도 여러분들 세법은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신 분도 계실 거고, 하신 분들은 하고 나서 이런 이게 뭐야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주변에서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매년 그런데요, 세법은 이제 처음 진입하신 분들이 정말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배우면 돼요. 배우면 되는 거고, 양이 많아서 또 어려운 거예요. 양이 많아서. 세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세금을 다루는 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금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도 되게 많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세금이, 여러분들이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벌고 써야 되겠죠. 돈을 쓰고 또 돈을 모으기도 하겠죠. 재산을 만든단 말이죠. 그럼 돈을 버는 단계에서도 세금을 내야 되고, 소득세, 법인세 이런 세금. 그다음 돈을 쓰는 단계에서도 우리나라 세금을 내야 돼요. 부가가치세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다음 돈을 모으면 또 거기에도 세금을 내야 돼요. 재산을 만든다 그럼 취득세,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 단계 세금, 재산세 같은 거, 재산을 팔면은 또 양도소득세, 아들한테 넘겨주면 증여세, 수많은 세금들이 있어요. 그걸 다 배우는 게 세법 과목이다 보니까 일단 양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많이 여러분들 힘들어하는데, 양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중급회계가 아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워. 재무회계가 요 정도 양을 배운다고 쳐볼게요. 재무회계가. 그럼 재무회계는 주제가 깊어요. 하나하나가 깊숙하게 들어가. 뭐 나중에 금융자산 같은 거 공부하면 뭐 취득할 때, 처분할 때, 뭐 재분류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다뤄요. 그래서 이 정도 양인데 깊어. 요 바닥까지 이 정도 깊이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세법은 양이 이게 아니라 오늘 강의실 저 끝에, 저기서부터 저 끝에, 그게 우리가 배우는 양이에요. 세법은. 대신에 우리는 깊이가 얇아. 이렇게 깊지 않고 이 정도까지 배워요. 이게 되게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조금 배웠는데 이해됐는데 또 해야 돼. 이걸 또 해야 돼. 이걸 또 해야 돼. 그래서 많이 어렵고, 우리가 법이라는 걸 처음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어도 낯설고 해서 어려운 거지. 근데 배우고 나면 진짜 여러분들 쉬워요. 시험 보기 위해서는. 시험 보기 위해서는. 합격할 때 배신을 안 때려요. 세법은. 이건 응용 같은 것도 없어요. 딱 배운 만큼, 물론 응용되는 문제도 나오긴 나오지만 내가 배운 만큼 제대로 풀 수 있는 그런 과목이거든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응용 안 하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내더라도 변별력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렵다는 거는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저희가 강의 드릴 때는 되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건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세법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법도 다 취지가 있거든요. 이게 왜 이 법이 만들어졌고, 이거는 뭐 때문에 만들어졌고,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다 설명드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좀 접근할 거고, 해보면은 할만한데 느낄 수 있어요. 맞아요. 할만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교 들어갔고 뭐 1학년, 2학년 또는 3, 4학년 그 정도 배운 정도 내용이면, 그 정도 우리 학습을 했으면요 충분히 세법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어. 쉬워. 근데 문제는 뭐냐? 뒤돌아서면 까먹어. 수업 시간에 이해했어. 근데 문 닫고 딱 나가는 순간 뭐 했지? 이래. 진짜 휘발성이라고 하는 게 원가액에서 그 말이 나오면 안 되고, 원래 원가는 휘발성이 없는 거죠. 저 정도면. 우리는 굉장히 강력해. 휘발성이 그냥 날아가요. 그래서 그거를 나가기 전에 잡아야 돼. 나가기 전에. 그래서 그 역할을 저희가 강의 드릴 때, 제가 강의 드릴 때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거고 재밌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하나, 나갈 때도 여러분 나가는 거 어쩔 수 없어. 잡긴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같이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드릴 거예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릴 거고,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필기할 것도 많고 그럴 수 있어. 근데 필기도 수업 시간에 가장 최적화된 강의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필기 같은 것도 부담 줄이고 여러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리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강의 진행할 거고, 아마 저희 범종합반에서 여러분들이 세법 선생님들 저하고 이슬쌤하고 가장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일단 양이 많으니까, 저기부터 여기까지 양이니까 일단 가장 많이 보게 될 거고, 아마 여러분들하고 가장 친하게 지낼 선생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재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세법은요 매년 새 책이 나옵니다. 연말마다 세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에 세법이 개정이 될 거예요. 물론 올해는 이제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을 거야. 지금 국회에서 해야 될 게 많겠지만 그래도 세법 개정은 돼야 됩니다. 개정되는데, 그래서 매년마다 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책은 2025년도 책입니다. 2024년도나 23년도 책이 있으신 분들은 그 책으로 25년도 수업은 따라올 수 없고요. 25년도 책을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년에 시험 보신 게 26년도죠. 그렇지? 좀만 고개 끄덕여줘. 힘들어도. 자, 26년도 시험 보잖아요. 우리가 26년도 1차 시험 대비이기 때문에 26년도 세법 교재까지는 공부하셔야 돼요. 세법은.
그래서 25년도 책으로 25년도에 공부해 놓고 26년도에 개정이 되면 26년도 책까지 공부하고 시험장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2차 시험 26년도에 본다. 그럼 26년도까지 공부하면 되고 27년도 2차 시험 본다면 27년도 세법까지도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법은 매년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법은 매년 새 책을 좀 준비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본서는 저희 세법 개론이라는 교재입니다. 원래 이 책이 작년까지는 교재 이름이 세법 강의라는 교재였어요. 저 이철재 회계사님하고 저희도 같이 쓴 교재 있는데 세법 강의라는 교재였는데 세법 개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가지고 올해 판부터 1판으로 다시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법은 양이 너무 많아요. 이 책도 너무 양이 많고 2차 때까지도 계속 봐야 되는 과목인데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단권화하라고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한 권의 교재에다가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세법 워크북이라는 교재 있죠. 여기다가 여러분 세법 개론 배울 때부터 세법 처음 배울 때부터 나중에 심화세무회계, 객관식, 2차 세무회계까지 전부 다 이 한 권으로 여러분 단권화 시킬 거예요. 책이 나중에 너무 많으면 정리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다 모든 내용 정리할 겁니다. 서브노트 겸 정리용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법 개론 시간에는 이 두 가지 교재를 가지고 진행할 거고, 이것도 25년도, 이것도 25년도. 아직 둘 다 출간 안 됐어요. 25년도 중에 출간이 될 거기 때문에 미리 사지 마시고 25년 하면 요거는 2월 말 정도 그때 출간이 될 것이고, 이 책은 아마 1월 말 정도면 출간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25년도 되시면 그때 준비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이제 심화 세무회계, 이제 세무회계 연습 때는 이 단관화시킨 교재에다가 주관식 문제집만 추가시켜서 우리가 그 과정을 진행하는 거고, 객관식 때는 이 단관화시킨 교재에다가 객관식 문제만 추가시켜가지고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되시겠어요? 교재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강의 소개 영상 찍을 때 그때 여러분들한테 세부적으로 강의 어떻게 진행할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절대 겁먹지 마시고요. 저희 학원에 오시면 세법만큼은 진짜 여러분들이 고득점 과목이 될 수 있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에 우리 스포츠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